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윤리 13강, 그, 오늘은 외전으로서, 여러분이 보신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 그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 인권, 그리고 동일 임금, 뭐 이런 얘기, 그 스포츠와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비디오를 만들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이제 그 답안지를 작성해 주셨고 제가 다 읽어보고 뭐, 그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문제로 드린 그 지문이 이 설명 자체가 너무 그 앞뒤 맥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물론 뭐 그걸 감안해서 채점했고요. 여러분들 뭐 그것 때문에 뭐 그 감점을 당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이 진도 나갈 때도 못했고 했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좀 한 30분 안쪽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이 주제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 인권, 동일 임금, 뭐 그리고 스포츠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예, 다음 장.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성의 어떤 권리, 뭐 여성의 그 노동력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보면 이제 Women's Sphere, 그러니까 Domestic Sphere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이게 그 산업혁명 이후 그 당시부터 어떤 이데올로기였어요. 이게 여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사회에서. 뭐 사회라는 거는 당연히 남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볼 때, 뭐 엄밀히 말하면 남성 위주의 이 사회가 이 여성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기서 스피어란 단어는 이게 이게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이 아니라 구. 그 글로브, 지구 같은 구가 있으면 그걸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한쪽 한쪽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성의 영역이 있고 여성의 영역이 있는데 이제 여성의 영역은 스피어는 뭐 여기서 이제 뭐 영역 이렇게 뭐 얘기하면 되겠죠. 도메스틱 스피어다 이거죠. 도메스틱이라는 것은 그 집 안의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성이 있을 곳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이다. 뭐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집에서 뭘 하느냐 이제 이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살림하고 요리하고 또 뭐 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일을 잘하는 게 여성이 할 일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서양 문화권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반 이 무렵에 그 여성이 가질 수 있었던 직업은 물론 뭐 공장에서 일하는 뭐 저임금 노동자들도 있었지만 제일 흔한 게 이제 세 가지예요. 여성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간호사. 그때는 뭐 간호원이라고 했죠. 널스, 간호사가 있고 그리고 비서,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형적인 뭐 이미지죠. 그러니까 사장은 남자고, 그 비서는 여성이고 뭐 이런 식으로. 세크레터리하고 또 하나가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선생님이에요. 티처. 우리나라에서는 선생님이 뭐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론 뭐 요즘은 뭐 기간제 교사 해가지고 뭐 거기도 그 직업의 안정성이 이렇게 좋다고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뭐 정규직 교사라고 할 때 굉장히 좋은 직장이잖아요. 이게 일단 뭐 여성이라고 차별도 없고 또 정년이 보장되는 아주 드문 직종이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물론 뭐 미국에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외국에서도 근데 이제 초중 고등학교 교사는 미국에서 굉장히 월급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거 그 월급으로 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 예,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소득이다 할 때 그 기준을 보통 연봉 한 4만 불 그 밑은 저소득층으로 보거든요. 예, 연봉 4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되는데 4만 불이면 그게 어떻게 저소득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좀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예, 4만 불이면은 뭐 사실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예, 애 키우면서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좀 적습니다. 예. 뭐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특히 더해서 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이하 선생님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임금이 싸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스쿨 티처 그러면은 그거는 그 뭐랄까요, 그 저임금 노동자의 어떤 상징적인 직종이에요. 미국에서는. 예, 한국에서는 안 그렇지만. 예. 그래서 그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집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집이 안 있고 그 드물게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하는 데가 다 뻔했죠. 아까 얘기했던 세 군데. 예, 선생님 혹은 간호사, 비서 뭐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이런 그 뿌리 깊은 인식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가부장적 문화가 심하고 또 여성이 이제 지금처럼 그 주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게 된 시기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제 이런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의 일부를 이제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이게 몇 년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초등학생들 그 교과서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배려하는 말 한마디라고 해서 이게 여성을 비하하려는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게는 형 고마워라고 인사를 하죠. 예. 근데 그 형은 이제 남자하고 당연히 정장을 하고 있고 뭐 왠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예, 계산대에서 그 일하는 노동자는 여성이죠. 예. 자, 그리고 즉 같은 놈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얘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매일 밥 해주시는 어머니한테는 예, 물이나 줘 이러면서 되게 퉁명스럽게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 그 그림의 취지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뭐 모르지만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게 뭐야 어머니는 당연히 집에서 매일 밥 해주는 사람 이런 그 인식이 깔려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죠. 어머니도 바빠서 어머니가 일하시면은 뭐 이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는 뭐 집에서 살림하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라는 뜻 같이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런 면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다음 장으로 가보죠 한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여성이 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보다 그 임금이 적었죠 대체로. 그게 이제 어, 뭐 차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대놓고 차별하지 않았어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농축돼서 나타난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말하자면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게 이제 30년 전 일인데 예. 어, 이제 여학생 집안에 이제 여자 형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여자 아이를 그 대학을 안 보내요. 예. 그뭐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건 뭐 상관없이 그냥 애초에 그 중학교 졸업하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여자 학생들은 상고를 많이 갔죠. 여상. 예. 그 무슨 여상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전에는 특히 많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죠. 예. 그게 이제 여상을 가면은 그게 뭐냐면 이제 전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직장을 얻는 게 목표예요.
예, 뭐 고3 때 이런, 뭐 예전에는 뭐 고3 때 초반 이럴 때 취직을 합니다, 바로. 예, 뭐 은행 이런 데 취직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제일 성공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는 이제 뭘 가르치냐면은, 그, 2년 내에 빨리 그 기술을 습득해서 그 은행에서 혹은 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뭐 주로 이제 격리 직원, 뭐 사무 보조 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뭐 주산, 뭐 부기, 예전에는 타자, 예. 요즘은 뭐 그 뭐라고 하죠? 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겠죠.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안 가르치고 그런 걸 가르치니까 어 당연히 대학교는 갈 수가 없죠.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이제 고3 때 졸업하기 전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아오겠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집안 살림에 도움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9살에 이제 취직을 하면은 그 직원이 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 이렇게 승진을 하거나 무슨 중요한 일을 할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주로 뭐 하는 일이 뭐 복사나 차 타서 나르거나 뭐 이런 거, 뭐 보조 이런 역할 아니면 격리 업무 처리 뭐 이런 거, 회계 처리 이런 것만 하니까 그게 이제 회사에서 또 기대하는 게 그런 정도의 일을 기대하는 거고, 뭐 그 직원도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그래, 뭐 내가 19살에 들어가서 뭐 한 20대 한 중후반까지 회사에서 이제 일하면서 월급 뭐 조금씩 모아서 이제 준비하다가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러면 결혼하면은 난 직장 안 다니고 이제 집에서 애만 키워야지. 뭐 이게 이제 그 보통의 상식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그 여직원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 뭐 쟤는 어차피 저러다가 시집 가면은 뭐 안 나올 테니까 뭐 그때까지만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서로 그 암묵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걔한테 뭐 어려운 일을 시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급할 엄두를 내지 않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예. 자, 그런데 요즘은 어디 그렇게 합니까, 누가? 안 그러죠. 예. 하여튼 그래서 그 동일 임금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여직원은 일단 나이도 어리고, 그쵸? 예, 또 교육도 아무래도 대학도 안 나왔으니까 그 대학 나온 직원들보다 호봉도 적고, 예, 그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임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죠. 예, 그 일 자체가 같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그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겠지만 여학생들도 대부분 다, 예, 그러면은 똑같이 대학교 졸업해서 대학 졸업장 다 있고 들어가서 똑같은 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경우에 동일 임금을 줘야죠. 예. 당연한 건데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한 3년 전 그때 힐러리 후보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여성의 평균 임금은 그 같은 노동을 하는 남성의 한 6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예, 주장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법이 나온 게 1964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이게 얼마예요? 한 거의 뭐 60년 가까이 됐죠, 이제. 예. 그때도 이런 그 문제 의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세상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예. 타이틀 9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이제 교육에서 애초에 차이가 나니까 남성과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받을 권리가 적었으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아, 교육을 똑같이 받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타이틀 9이고, 예, 이거는 우리가 했었죠, 예전에. 예. 타이틀 9이고, 그게 이제 통과한 게 1972년이라고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와중인 거예요. 이 시대 흐름을 보시란 얘기예요. 64년에 이런 민권법이 통과되고, 또 타이틀 9도 만들고, 약간 놀라운 일이지만, 이 무렵에 그 아이비리그 대학교들 있잖아요. 미국에 뭐 유명하다는 그 하버드, 예일 뭐 등등등 8개 학교가 있는 그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여학생을, 예, 원래 잘 안 뽑았었어요, 그 전에. 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다가 이제 이 무렵부터 뽑기 시작했습니다. 예, 여학생을 동등하게.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또 힐러리 얘기하는데 학부를
그 웰슬리라는 학교를 나왔거든요. 웰슬리?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죠, 그 학교? 예. 왜냐면 그 학교가 여대입니다, 여대. 그 보스턴에 그 하버드 근처에 있는 그 여대예요. 왜냐면은 그 힐러리가 굉장히 똑똑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했을 텐데 분명히 그 아무 학교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남녀공학 학교 중에 되게 좋은 학교들 중에는 그 여학생을 안 뽑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60년대. 자, 그러다가 이제 힐러리가 이제 로스쿨 법학전문대학원을 이제 가는데 뭐 자기 말로는 자서전에 보면은 하버드하고 예일 중에 한 군데를 가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결국 예일 대학을 갔거든요.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예. 거기서 남편을 만났죠. 근데 한 번은 그 하버드 대학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파티에 갔대요. 그 힐러리가 이제 그 원서를 내고 막 이럴 무렵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힐러리를 소개시켜줬대요. 어떤 사람이 그 하버드대 법대 학장한테. 그래서 아,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지금 하버드 하고 예일하고 로스쿨을 어디를 갈까 이렇게 원서를 내고 고민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학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라이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야 하버드 라이벌이 어딨어?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런 데다가 그리고 우리는 여학생 안 받아. 이랬대요. 그 힐러리가 이제 그 말 듣고 빈정이 팍 상해가지고 나 예일 간다 이러고 그냥 글로 갔다는 뭐 예. 힐러리가 한 얘기니까 뭐 또 그쪽 얘기 들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간 뭐 그랬다는 거예요. 사회 분위기가 6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그 위치라는 게 그랬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60년대 70년대를 흘러가다가 1973년 9월 20일 날 아주 유명한 그 스포츠 대회가 벌어지거든요. 이벤트가. 이게 이제 그 배틀 오브 더 섹시스라고 이제 성의 대결 이렇게 부르는 그 테니스 시합인데 이게 굉장히 그 이상하고 좀 웃기고 골 때리는 그 테니스 시합이에요. 그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이제 영화 포스터거든요. 이 여성이 그 엠마 톰슨입니다. 엠마 톰슨 그 랄라랜드에 나오는 엠마 톰슨. 예. 엠마 톰슨이 랄라랜드에도 나오고 또 어디 나오죠? 그 The Favorite라는 그 예, 영국 궁중 그 왕실의 암투를 그리는 그 영화도 재밌어요. 예, 거기에도 나오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예, 굉장히 잘 나가는 눈이 막 이따만하죠. 예, 왕눈이 배우인데 이 배우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그 스티브 캐럴이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이 연기를 정말 잘해요. 굉장히 그 능청스러운 그 역할도 잘하고 코미디도 잘하고 되게 그 어떨 때는 막 사이코스러운 그 소시오패스 역할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 연기의 그 폭이 넓은 사람인데 이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바비 릭스라는 그 전직 테니스 선수예요. 그 은퇴한 상태였어요. 당시에 한 50세 정도 되는 그 은퇴한 그 아재죠. 뭐 거의 이제 할아버지로 가는 아저씨. 예. 그 뭐 꼰대 같은 이런 마인드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허풍이 세요.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야 요즘 그 말이야 여자들이 막 설치고 댕기는데 그 여자 선수들 잘 치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내가 지금도 걔네 이길 수 있어 막 이러고 이제 막 허풍을 떨고 댕긴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스포츠라는 게 인식이 굉장히 낮았으니까 지금처럼 좋지 않았으니까 아이 뭐 글쎄 누가 이길까? 그래도 좀 현역이고 젊은 여성이 이기지 않을까? 그러다가도 아니지 남자가 더 힘이 세고 그런데 은퇴해서도 은퇴한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막 그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비릭스가 계속 도발을 합니다. 그 결론부터 말하면 이 왼쪽에 있는 엠마 톰슨은 이제 빌리 진 킹이라는 실존 인물을 그 묘사한 캐릭터예요. 근데 바비릭스가 계속 빌리 진 킹한테 이제 막 그 찔러요. 이렇게 옆에서 야, 한 게임 하자 이러면서 붙어봐 너 쫄았지?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 거봐 질 것 같으니까 안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얄밉게 막 이렇게 막 찔른 거예요. 근데 빌리진 킹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지면은 좀 그 안 그래도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이겨봐야 뭐 사실 본전이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했는데 그 바비릭스가 계속 이제 딴 그 선수들을 막 수집니다. 이제 꽝 대신 닭이라고 이제 그 세계 랭킹 한 3위 정도 된 선수한테 계속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시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비릭스가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거봐라 내가 이기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또 특유의 허풍을 막 떨면서 나오라고 너 빌리진 킹 막 이런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치가 성사가 된 거예요. 예.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빌리진 킹 입장에서는. 근데 이건 이제 굉장히 자기 어깨에 막 모든 게 걸린 거예요. 여성 스포츠에 뭐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여성의 인권이 걸린 거예요. 그 시합에. 그래서 이 경기가 성사가 됐는데 굉장히 그 큰 이벤트가 됐습니다. 이게 그 ABC라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KBS나 MBC 같은 회사가 그 저녁 7시에 생중계를 하고 예, 경기장은 어디였냐면 당시에 그 에스트로돔이라고 세계 최초의 돔구장 있죠. 예, 관중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예, 돔구장에서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1973년 9월 20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돌잔치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예, 그 돌잔치 음식이 냉장고에 아직 들어있을 때쯤이었겠네요. 예, 그날 이제 경기를 하게 된 겁니다. 예, 1973년 9월 20일이니까.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당시 사진, 오른쪽 사진은 당시의 진짜 사진이고요. 왼쪽은 아마 영화의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영화가 거의 그 실제를 똑같이 묘사했거든요. 그 여러분 보면 두 개가 잘 구별이 안 가시죠? 예. 근데 왼쪽 거는 영화하고 오른쪽 거는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면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 그 당시 그 경기장이 휴스턴에 있는 예, 에스트로돔인데 그 이 남자 선수들 건장한 남성들이 이 우통을 벗고 이 그 가마 같은 거에 태워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빌리진 킹을. 예. 완전 서커스처럼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바비릭스는 슈가 데디라고 저게 아마 무슨 뭐 저 사탕 이런 회사 그인 것 같아요. 그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또 커다랗게 들고 들어오고 뭐 하여튼간 예, 굉장히 그 좋게 말하면 뭐 축제, 나쁘게 말하면 서커스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기가 예,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면은 자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 경기장 사진 모습인데요. 예,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야구장에 거의 한 반 이상이 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중이 뭐 한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은 왔겠죠. 이게 대단한 그 관중입니다. 예. 보시면은 그 야구장을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예.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자 그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걸 말하면 재미없는데 하여튼간 예. 하여튼간 경기 결과는 예. 빌리진 킹이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초반에 이제 바비릭스가 조금 앞서갔어요. 근데 이제 빌리진 킹이 그 중간에 어떤 계기로 이제 승기를 잡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예, 끝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럼 이 이제 이벤트의 의의가 뭐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오늘 그거는 뭐 이 이벤트가 워낙 크고 뭐 떠들썩한 이벤트였던 이유도 있지만 자 이 이후에 여성 스포츠의 지위가 뭐 엄청나게 올라간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테니스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그 남자 단식 우승자와 같은 대회 여자 단식 우승자가 거의 같은 상금을 받습니다. 예.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단적으로 얘기해서 골프 PGA 투어 우승자하고 LPGA 투어 우승자하고는 상금 차이가 한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육상 있죠, 육상. 육상도 그 상금이 거의 비슷해요. 남자부, 여자부가. 예. 그런데 다른 모든 종목은 거의 여자부가 뭐 대회 규모가 작고 이런 영향도 있지만 상금이 훨씬 적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외도 있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 우리나라는 좀 그 여성 골프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세계적인 수준이고. 그래서 그 여자 골프 선수들이 그 수입이 더 많습니다. 대회 규모도 훨씬 크고 많고 협찬사도 많고 그래서 남자 골프 선수들이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요 다 되게 그리고
또 있죠. 배구. 배구도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더 연봉이 높습니다. 예. TV 시청률도 높고. 이번에 FA 계약한 국가대표 배구 선수 중에, 여자 선수 중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 연봉은 예, 남자 탑급보다 더 높아요. 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게 여자가 더 못하니까 남자보다 당연히 재미도 없고 인기도 없으니까 적게 받는 게 당연하다. 글쎄 뭐 많은 종목에서는 그 말도 맞긴 하죠. 근데 발리에도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럼 이제 네. 자 이제 문제가 됐던 4번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수업 시간에 1999년도에 미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브랜디 체스타인이 이제 마지막 결승골을 넣고 상위를 탈의하면서 예, 인상적인 사진 이거 예, 기억나시죠? 예, 그때가 1999년이니까 타이틀 9이 만들었던 1972년부터 한 세대가 지난 이후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은 1999년부터 또 한 세대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성 스포츠가 몇 세대를 거친 거예요. 이제 누적된 거죠. 그 경험이. 그러다 보니 이제 1999년도 그 무렵에 월드컵 우승 장면을 본 소녀들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소녀들이 얼마나 강한 인상을 받았겠어요. 그걸 보면서 저 언니들 진짜 멋있다. 걸크러쉬 아닙니까 진짜. 나도 운동 한번 해봐야지. 나도 축구 해야지. 그래서 미국의 축구 붐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때 특히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물론 뭐 제 딸은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안 했는데 예. 미국의 여자아이들이 축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거의 모든 학교에 미국에 여자 축구부가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대학교에도 거의 모든 학교에 예, 여자 축구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타이틀 9 같은 이유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저변이 넓다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축구가 특히 여성은 애들이 엄청나게 합니다. 일단 경험이 있어요. 내가 공을 차본 경험이 있으니까 뭐 선수 생활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당연히 축구 팬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애가 결혼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다, 딸을 낳다 그럴 때 자기가 축구를 했었는데 시키겠죠, 당연히.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사회의 축구 저변은 엄청나요. 우리가 이제 미국 축구를 좀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잖아. 미국 쟤네들 뭐 야구만 좋아하고 뭐 농구, 풋볼만 하지 축구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력이 예, 우리나라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뭐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최소한 대등한 수준은 돼요. 예, 현재 오히려 더 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제 제 경험을 잠깐 얘기가 멈췄는데 제 경험을 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축구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교양체육 시간에 미국에서. 예. 근데 일단 수강생들 명단을 보면은 남자 반 여자 반입니다. 예. 한 20명 되는데 학생 수가 25명 뭐 2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남자 여자 수가 비슷하니까 이제 팀을 나눠서 시합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 대 여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한 팀당 비슷하게 섞습니다. 뭐 한 팀이 남자 6명 여자 5명이면 이쪽 팀은 여자 6명 남자 5명 이렇게 해서 이제 시합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시합이 돼요 그냥. 예. 잘 어울립니다. 양쪽 전력이. 저도 같이 이제 섞어서 뛰는데 여자 대학생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선수했던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예.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 찹니다, 걔네들이. 예. 제가 그 당시에 뭐 한 30대 한 중반 후반이었는데 예.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예. 그리고 이 축구를 알고 해요. 다 일단 선수 출신이니까. 예. 자, 그런데 99년도에 이제 미국이 월드컵을 처음 우승하고 그 이후에 4번 우승했습니다. 이제 2019년까지.
그러니까 뭐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죠.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미국이.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 이제 그 Athlete of the Year, 그 올해 운동선수라고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예, 올해 운동선수가 이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여자 국가대표팀이고요. 예, 오른쪽 사진은 이제 위에 보시면 Dominate Today, Inspire Tomorrow. 그러니까 오늘 그 지배하고 내일 영감을 준다. 이거니까 오늘 이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서 밑에 이제 빨간 옷 입은 그 꼬마 아가씨라고 그러면 또 이건 좋은 말이 아니죠. 꼬마 축구 선수들이, 여성 축구 선수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저 언니들 멋있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인스파이어 하는 거죠. 영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선수들이, 이제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에요. 여자 축구 대표 선수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책무를 짊어진 롤모델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운동선수들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참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정우성 이런 배우들이 난민 문제 이런 거 이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뭐 배우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 저 딴따라 연예인 놈이 그냥 연기나 할 것이지, 돈이나 벌지, 지가 뭘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뭐, 사회적인 이슈에 이렇게 의견을 막 내고 이러면은,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선수들은 이제 그 사회적인 이슈에 의견을 제시하는 편이에요. 여자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게 이제 그 남자 국가대표 팀과의 그 수당의 차이. 예, 그걸 이제 처음에 제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나올 네, 봅시다. 이 메이건 래피노라는 선수가 이제 말하자면 국가대표팀의 최고 스타인데 15번. 예. 경기력이 일단 굉장히 출중하고요. 이 선수는 게다가 이제 그 여성이랑 결혼했어요. 예, 그 레즈비언, 오픈한 레즈비언이고 또 그 국기에 대한 맹세하잖아요. 경기 전에. 예. 또 그때 이제 무릎을 꿇고 그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나 뭐 부조리한 면에 대해서 또 항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예. 저거 말이야 공차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안다고 뭐 이런 비난이 많아요. 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지금 예, 미국 대통령으로 있는 그분인데 예. 싸웁니다. 트위터에서 이제 그 2019년 월드컵 때 이 여자 국가대표팀의 이 메간 래피노가 트윗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하면은 보통 관례가 그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기념식 하는 게 이제 관례였는데 안 간다 나 우승해도 이렇게 이제 써버린 거예요 미리 그 트위터에 예. 우리 백악관 안 가. 하는 꼴을 봐라 가게 생겼나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우리 트위터의 그 황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 사람 또 삐져가지고 또 아이고 우승이나 하고 오시지 막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누가 보면 벌써 우승한 줄 알겠네 뭐 이렇게 이제 뭐 비아냥거리면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또 싸우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간 예. 그런 논란을 많이 일으켰었어요. 예. 근데 뭐 어쨌든 결국 우승하고 안 갔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이 국가대표 여자 축구팀에 대한 어떤 시선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좀 부담이 많아졌죠. 이제는 경기력도 워낙 뭐 탁월할 뿐더러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계속 이제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축구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떤 여성의 권리, 뭐 여성의 불평등 뭐 이런 거를 상징하는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번 그 소송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예. 자, 그런 와중에 자, 어떻게 됐냐면 이제 2015년 무렵에 처음 이제 남녀 간의 국가대표팀끼리 수당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이제
의견이 나와가지고 이게 그나마 개선된 거예요. 2017년에. 2017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한번. 네, 그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났어요. 이게 뭐, 비교를, 뭐,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좀 인간적으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거의 홍길동이, 아버지한테 아들 취급 못 받듯이 막 거의 그런 실정이었는데, 2017년에 이제 바꿔서 CBA라는 게 이제 콜렉티브 바르게닝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이제 집단으로 하는 노사 협상입니다. 그래서 CBA를 통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따라잡았어요. 내용을 보시면은 뭐 이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20연승을 했다, 둘 다, 양쪽 다 편의상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남자도 20연승을 하고 여자도 20연승을 했다고 치면은 여자 선수가 받는 수당이 적습니다. 아직도 28,333불이 적은데 이게 한 10%, 11% 정도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축구에서 어떻게 20연승을 합니까? 뭐 무승부도 낄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특히 미국 남자팀은 20연승 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20연승은 뭐 브라질도 못하는데, 만약에 20연패를 했다, 뭐 이것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특히 뭐 미국 여자대표팀은 이럴 가능성은 진짜 뭐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가정을 해보면은 20연패를 했다고 치면은 그때는 같아요, 수당이. 하여튼간 이나마 이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전에는 차이 많이 났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이제 어려운데, 자,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은 근데 상금의 액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원래. 근데 여자팀이 우승을 했어요. 2019년도 대회에서. 우승하고 얼마 받았냐면은, 팀이 4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4밀리언이니까. 그리고 보너스로 1인당 25만 불을 받았죠. 근데 전체 대회 상금은 30밀리언이니까 3천만 불밖에 안 돼요. 3천만 불 밖에라고 말하면 좀 웃기지만, 뭐 어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뭐 연봉 이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그거 밖에라고 말해도 괜찮죠. 남자랑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 알 수 있죠. 2018년도 남자 월드컵에 미국은 탈락했습니다. 예선에서 못 나갔어요. 우승 상금이 3,800만 달러고, 그러니까 우승 상금이 전체 상금보다 많죠. 남자 우승 상금만 따진 게 여자 전체 상금보다 더 많고, 대회 전체 상금은 뭐 4억 달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서 보시면은 판사가 판결할 때 여자 팀의 수당이 남자보다 평균적으로도 많고 액수로도 많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착시 현상이 있어서 그래요. 뭐 그걸 제가 시험 문제에다가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 수가 없었죠, 당연히. 뭐 제가 이제 이거 원래 문제를 낼 때는 여러분들이 좀 검색을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걸로 제가 점수를 깎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은 여자 선수들이 작년에 특히 상금이 유독 많았던 해예요. 왜냐하면은 월드컵이 있었고 거기서 또 우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수당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그 해에 2019년도에 2019에서 20 넘어오는 요 재판 진행 중이던 시점에. 근데 남자 선수들은 또 하필 그때 월드컵을 탈락을 해가지고 경기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당도 적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총량도 적고 평균도 적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남자 선수들이 더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비슷한 게임을 뛰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하필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이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또 있는데, 남자팀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에서 패하더라도 여자팀이 이길 경우보다 1인당 3,000불 더 받는다. 뭐 이런 세부적인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판사가 얘기한 것 중에 여자 선수들한테는 연금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또 뭐죠? 보험도 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자 선수들은 안 들어주는데, 그것도 남성에 대한 역차별 같지만 그게 아닌 게,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남자 선수들은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니까 다 잘할 거 아니에요, 축구를. 미국 선수들이라도.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만 뽑은 거니까 당연히 굉장히 그 좋은 프로팀에서 뛰고 있어요. 현재.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 선수들이 뭐 평소에 치과 의사 하다가 국가대표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프로 선수들이고 다 좋은 팀에서 뛰고 연봉도 꽤 많아요. 물론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적지만 MLS가 예. 어쨌든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구단에서 이미 받아요. 그 연봉 외에도 복지 혜택이 다 있는 거예요. 뭐 보험도 있고 당연히 그 선수 노조 연금에서 연금도 가입하고 그런 혜택이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협회에서 굳이 그걸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선수들도 원하지도 않고 뭐 있는데 뭐 나 구단에서 해주는데 이렇게 된 건데 여자 선수들은 그 여자 프로리그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그냥 몇만 불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 밖에 뭐 복리 후생은 전혀 없죠. 무슨 뭐 보험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한 거예요. 그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그 팀에서 이런 걸 못 받고 국가대표로 뛰면서 봉사를 하니까 이걸 좀 해줘라 이제 해서 그래서 그 협회에서도 뭐 그 일리가 있네. 그래서 해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건 남자 선수들은 안 해주면서 여자만 해주는 어떤 특별 대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뭐 여러분들이 문제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었겠죠. 예. 자 그것도 있고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뭐죠? 음, 예, 뭐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중요한 거 한 가지 빼먹을 뻔했네요. 인기. 어, 당연히 미국 프로리그, 미국에도 여자 프로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뭐 이렇게 TV 중계를 하긴 하는데 시청률은 뭐 거의 뭐 의미 없는 숫자고, 어, 남자 프로축구 리그는 이제 MLS라는 건데 꽤 인기가 있습니다. 예, 그 스타들도 꽤 있어요. 뭐 질라탄 이런 선수들, 예, 루니 이런 선수들 뛰고 있고요. 질라탄은 다시 돌아갔지만, 예. 그리고 황인범, 예, 국가대표 황인범 있죠. 황인범이 지금도 밴쿠버에 있죠. 예, 그리고 그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동메달 멤버 중에 김기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그 선수가 시애틀에서 한 3년, 2년 정도 뛰었습니다. 예, 중앙 수비수로 주전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리그가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예, 그리고 경기력도 좋고 시청률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발전하고 있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국가대표 팀끼리의 그 인기만 봤을 때는 여자 선수들, 여자 팀 경기가 시청률이 남자보다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 여자 축구 A매치하고 남자 축구 A매치하고 비교할 수 없죠. 당연히 남자가 높죠. 근데 미국은 물론 뭐 그 상대 팀에 따라 다르고 이벤트에 따라 다른데 여자 국가대표팀 뭐 월드컵 이런 경기는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한 15% 이렇게 나와요. 예. 그거는 뭐 꽤 인기 있는 그 TV 컨텐츠죠. 그러니까 여자 축구가 인기가 없다? 특히 국가대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몇 세대에 걸쳐서 누적된 그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여자 축구가 이제 그러니까 남자들도 봅니다. 이제 여자 축구 경기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쓴 글 내용 중에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뭐 예, 당연히 남자가 더 인기가 좋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된다. 뭐 그 말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아이고 나 그것도 틀렸나 보다 이게 아니고 그 말도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미국 여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굉장히 독특하고 거의 유일한 예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도 잘하긴 하죠 축구를 여자 축구가. 근데 이렇게 인기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스페셜 토픽으로 예, 이 얘기를 골라봤어요. 어, 이게 이제 지금 요즘에 젠더 문제가 굉장히 그 뜨거운 주제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 꼭 하고 싶었는데 어, 그 결론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 그 20대, 특히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이나 20대 청년 남성들이 좀 박탈감을 느끼는 건 저도 이해해요.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저 같은 그 4, 50대 세대한테, 남자들한테 그 20, 30대 젊은 남성들이 되게 불만을 갖는 지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젊었을 때 그 남녀가 불균등한 사회에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그 컸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누릴 거 다 누리고 이제 그 자기들은 이제 거의 물러날 때가 되니까 이제 와서 되게 그 점잖은 척하고 그 페미니스트인 척하면서 여자들 편 들어주면은 우리는 솔직히 그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그 자랐고 나는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는데 예, 그 나를 마치 무슨 뭐 그 남녀 불평등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냐 뭐 이렇게 이제 불만을 갖는 젊은 남성들이 많을 거라는 걸 이해합니다. 저도 예,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군 가산점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뭐 제가 공무원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군 가산점이 그 호봉에도 들어가고 예. 그 직장에서 군대를 갔다 온 만큼 경력으로 쳐줘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지금 위헌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여성들이 불리하다는 걸 받아들인 거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래서 그 군 가산점도 없어지고 예. 그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다들 불만이에요. 여성은 여성대로 여전히 불만, 젊은 남성들은 젊은 남성들대로 불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일 나쁜 해결책은 그러니까 그 혐오와 예, 미러링 이런 거죠. 혐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했다시피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막 무차별적으로 그냥 뭐 비난의 그 증오, 비난의 그 언사를 막 늘어놓는 거죠. 막, 예? 미러링이란 건 뭡니까? 반사야, 반사. 반사, 똑같이 해주는 거죠. 에이, 나쁜 놈아, 그러면. 왜 이 나쁜 놈아? 이러는 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상스럽건, 욕설 같은 걸 막 퍼부으면은, 그대로 갖다, 그, 되돌려주는 그런 건데, 근데 그게 뭐, 글쎄, 뭐 좋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그 공존하는 서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가는 거는 맞고요. 그 방향도 당연히 맞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박탈감이나 피해 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어, 뭐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서로 간에 존중하고 그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결론은 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는데 하여튼간 이 얘기를 좀 너무 그 제가 이 수업할 때 너무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 시험 문제가 나온 김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어, 앞으로 남은 그 학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저도 좀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